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아니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민코 씨야말로 잘 지내셨나요? 목소리에 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오늘 좀 아 상당히 제가 악조건입니다만. 네. 회사에서 요즘 좀 뭐뭐 일이 하는 민코 많아서 씨죠? 오늘 네, 회사에서 일이 저 많음. 예. 오늘 제가 또 최근에 주짓수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 사이에 시작하셨어요? 주짓수는 그니까 그 취미가 사이에 아닌가요? 예. 아니 그 원래 제가 클라이밍을 또 오래 했었잖아요. 제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제 네. 클라이밍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사 네네. 온 곳 근처에 이제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암장이라고 하죠. 암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뭐 찾아보다가 하는 민코 씨죠? 주짓수 오늘 첫 수업에 다녀온 링코입니다. 예. 그래서 주짓수로 기운을 빼서 이렇게 지쳤어. 목소리에 힘이 그래서 없는 그래서 거예요. 힘든 거구나. 지금 에너지가 많이 좀 낮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까는 저희한테는 막 "회사 때문에 힘들다." 이러면서 징징대시더니 징징대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취미 때문에 힘든 그니까 거였다, 취미 생활.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사실 그 일을 하고 계속 이게 텐션을 유지하려면 체력적인 부분을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맞아요. 근데 되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게 되니까 뭔가 그런 게 조금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런 느낌? 그렇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 뭐뭐 하시는 리스님이시죠? 저는 오늘 강북을 쏘다닌 리스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또 무슨 일로 강북을 어디 쏘다녔어요. 뭐냐면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회화에 이제 제가 친누나가 살고 있는 집에 들러서 물건을 받을 게 있어서 받고 나서 수유에 갔다가 수유에 있는 네. 알라딘 중고서점을 가서 4호선 수유 라인이에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수유? 네, 수유. 4호선 저 윗자락에 있는 수유에 그니까 엄청 갔다가 위쪽에 있지 않나? 아래쪽인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사 가고 나서 보통 있는 해프닝이 옛날 네. 집에 택배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수를 많이 그것 하죠. 때문에 네. 이제 옛날 집에 있는 동네에 찾아왔고 녹음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시 이사 간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게 네, 그렇게 다 하죠. 퇴근을 하신 다음에 그 왔다 갔다를 하셨다는 거죠, 지금? 네, 퇴근 후 4시간 동안 약간 5장소를 찍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 4시간 찐운동이죠. 동안 미쳤어요, 진짜. 5장소를 찍었대. 엄청나네요, 미치셨어요, 체력이. 진짜. 미쳤다, 진짜. 뭐 대단합니다. 요즘 여행 다니는 거에 비해서 이건 뭐 껌이죠. 그쵸. 아니 이 또 정도는 저희 껌이죠. 말했잖아요. 저희 이제 현대 5종 아시안 게임 그 지하철 부문에서 지금 금메달을 또 노리기 위해서 리스님이 지금 또 네. 연습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네. 네. 아주 보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질 씨는 뭐 하는 바질 씨죠? 네,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리스님과 함께 있는 바질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평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스님이 저희 집에 와서 녹음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아까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리스님이 이제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그 원래 집에 이제 택배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러 왔다가 이제 녹음할 곳을 찾지 못해서 저희 집으로 행사를 하셨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제 바질 씨는 알아서 이제 남자친구분이 계시고 전혀 막 네, 아무도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저희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오해 안 하고.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이제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또 해소를 허심탄회하게 이제 생길 수- 풀어드려야지. 네. 네, 그쵸. 있다고 해. 네. 있죠. 네. 그쵸. 그리고 약간 이 동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뭔가 에피소드의 주요 소재로 이제 이번 에피소드의 주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떠났고 이제 바질 씨는 이 동네에 저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거를 기억을 잠깐 해두시고 저희 에피소드를 들어주시면은 오늘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에피소드는 그 사과를 잘 하는 방법. 네, 사과. 애플 아니고
apology죠. 네, apology. apology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I'm sorry를 잘하는 네, 방. I'm sorry. 그래, I'm sorry 얼마나 쉬워요. 네, I'm sorry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주르님을 모시고 네, 방송을 주르님. 했었는데 그때 맞습니다. 주르님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이런 거 다뤄보면 어떨까? 그래서 맞아요. 자기가 한번 회사 생활 하는데 이런 스킬 너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사과를 잘하는 방법 이거 한번 다뤄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주제로 네,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루님. 네, 주르님 감사하고요. 네. 혹시 민코님 혹시 네. 사과 잘 하시나요? 아, 사과. 아, 저는 사실. 딱 봐도 못한다. 네. 미안해. 아니, 미안해, 잘하시네요. 제가 또 약해서 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사과할 일을 애초에 좀 만들지 말자. 좀 이런 주의에 좀 가까워요. 사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답답하다. 방어형의 그러니까 리스님이나 바질님 같이 좀 친한 관계는 또 다른데 오히려 제가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는 좀 깊은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거나 그럼. 제가 좀 지양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애초에 사과할 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런 게 약간 성향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약간 다짐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 수축형이죠. 이렇게 관계를 피할 정도로 사과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대체? 네. 그러면 약간 최근에 네. 뭔가 민코 씨를 물고 뜯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아,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2대1이에요 괜찮아요. 지금. 네. 지금 눈이 같이 있어가지고. 민코 씨가 최근에 사과한 일이나 사과를 했어야 하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아, 사과했어야 되는 일이라. 뭐 아무래도 회사 일이니까 제가 이제 매니저의 어떤 그 허락 없이 좀 독단적으로 뭔가를 좀 추진하다가 그게 좀 행동했나요? 이제 잘 안 됐던 적이 혼났군요. 그래서 이제 혼났다고 말하면 혼난 거고 좀 이제 주의를 조금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했던 사과를 것 하셨나요? 같다. 이게 실제로 매니저분이 엄청 좋은 분인데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있을 때 얘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이것도 사과하기가 사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어른의 사과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직장인의 사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포맷이 딱 있으니까 이제 내가 뭘 잘못했고 너가 많이 속이 상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하니까 사실은 쉬운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떤 막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나랑 정말 내가 정말 믿는 사적으로 정말 믿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어떤 상처를 줬어. 근데 이제 그럴 때 사과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진심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막 엄마 아빠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상황 있잖아.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는 건 어렵지만 사실 네. 엄마 아빠라서 사과 제대로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해도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그게 사과하는 게 쉽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애초에 맞아요. 사과를 안 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맞아.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할수록 사과하는 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약간 왜냐면 좀 맞아요, 그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친하면은 같아요. 오히려 막 되게- 툭툭 치고 막 뭐 우리 사이에 뭐 약간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엄청 크게 들거든요. 약간.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맞아요. 연인 맞아요, 관계에서는 맞아요. 그런 게 또 쌓이다가 또 나중에 이제 네가 그때 그랬잖아, 뭐 그때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잖아, 막 이렇게 되지 않나요? 보통? 네, 그래서 그 사과하는 게 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그 서운한 마음을 적절하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걸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찝찝한 사과가 되기 마련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뭔가 진짜 어렵다. 맞아요. 네, 그 진짜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민코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사과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맞아요. 그 리스님이 말씀하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이 두 네. 가지의 어떤 비율이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만 되면 뭐 어떻게든 일은 하면 되니까 조금 감정적인 건 상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친한 관계일수록 그런 감정적인 부분, 관계를 지속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과를 잘 하는 것만큼 사실 사과를 받아주는 것도 되게
맞아요. 어려운 것 중요하다. 같은데. 맞아요. 네, 중요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사람들이 사과하면 좀 잘 받아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달리 말해서 좀 뒤끝이 없는 편인가요? 저는 뒤끝은 있는데 사과를 안 하면 뒤끝은 있는데 사과하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냥 저는 좀 사과에 해프고 받는 것도 해픈 편. 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걸 잘한다. 네,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주고받는다. 자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과할 일은 안 만들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저를 납작 엎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필요하고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발라당 엎드릴 수 있는 발라당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를 드러내며. 강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코님은 좀 어떠세요? 좀 뒤끝이 없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 아까 방어 기재하지 말고. 네, 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한테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나랑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이면 그냥 넘어가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은 제가 애초에 인간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진짜 근데 반대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거에 완전 반대 입장인데 나한테 진짜 친했던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뭔가 나를 진짜 가슴 아프게 했어. 내가 절대 건드려져선 안 된 어떤 부분을 쿡 찔렀어. 그러면은 저는 진짜 못 참죠. 저 되게 민코 씨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되게 낭만적인 사람이다. 로맨틱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냐면 내가 네. 마음을 주는 정말 소수는 정말 애지중지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 대상을 굉장히 좁히고 나머지 대상에게는 좀 정을 주고 싶지 않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섣불리 뭔가 약간 어느 이상으로 친해지지 않고 그냥 지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갑자기 또 이제 되게 민코 카운셀링 시간이 된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을 이룬다던가 자식이 생기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렇습니다. 그만큼 집착도 커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또, 이제 본인이 문제 해결해야 또. 되는 내가 저분의 또- 가족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선딱 그네요. 선딱 그쵸? 아니 그 바질님은 좀 사과를 잘 받아주시는 편이세요, 반대로? 저는 좀 네. 충분히 얘기가 되고 나면은 잘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허심탄회하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내가 속상했던 것도 얘기하고 막 약간 탓하기도 하고 막 또 그런 거네요. 네. 약간 어중간하게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사과는 별로 안 좋아한다. 네, 그런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것도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더 큰 사과인 만큼 또는 뭐 실망이 큰 만큼 사과도 큰 사과가 필요하다. 제가 말하는 게 좀 그런 이렇게 뭔가로 이어지나요? 이제 압박감을 그런 또 생각이 이렇게 좀 주는.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사과하는 에피소드가 왜 좋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네네.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바질님에게 사과할 거리가 있었고 네네.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이 나왔었고 그 부분을 한번 뭔가 정면으로 짚어서 에피소드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일명 땡땡 땡땡? 탈출 사건. 네. 그러니까 잘 얘기를 해줘. 여기서 땡땡은 지명입니다. 지명. 네, 근데 저희가 지명을 밝히기에는 뭐 이런 거죠. 울릉도 탈출 사건이라고 좋습니다. 합시다. 저희가 울릉도 탈출 사건. 그래요. 지금 제3의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냥 울릉도라고 지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배경을 설명하자면 제가 먼저 울릉도에 와서 살고 있는데 너무 동네가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막 즐길 거리도 많고 뭐 맛집도 꽤 있는 편이고 교통도 그래서 편리하고. 울릉도 좋다. 교통도 편리하다고 칩시다. 울릉도가 제3의 그쵸. 지명이라고 치고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동네방네 이제 자랑을 했고요. 그 감언이설에 이제 홀라당 넘어가서 바질 씨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독립할 장소로 울릉도를 택하게 된 거죠. 맞아요. 사실 울릉도는 저한테는 굉장히 뜬금없는 곳입니다. 미지의 세계. 진짜 한 번도 연도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죠. 없고 그리고 그쪽 어떤 뭐 서울을 4분면을 나눈다고 쳤을 때 이제 네. 그쪽 4분면에는 거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리스님만 보고서
이 동네로 왔죠.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만에 제가 떠나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사기인데요 사기. 쓰레기였다. 나 진짜 너무 쓰레기였는데. 저는 풀어서 얘기하는 게 나 진짜 너무 쓰레기였다. 네. 이미 조금 저희가 그 사과 실습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요게 바로 울릉도 탈출 사건입니다. 일명. 울릉도 탈출 사건. 울릉도 탈출 사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좀 상심을 좀 했었고, 네. 근데 상심을 한 일주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 그러니까 근데 뭐 강한 상심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언급을 살짝 예전 에피소드에서 했었을 때 그렇죠. 되게 저를 크게 나무라는 것 같다라고 지난주 에피소드 그 게스트님인 주르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되게 웃겼던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좀 충격이었던 게 아니 또 리스님 또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막 어떤 낌새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맞아요.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죠. 진짜 이별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진짜 사람이는 모른다. 교통사고처럼 당해버렸다. 약간 제가 좀 오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리스님이 그 뭐 제가 이 울릉도로 올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리스님이 울릉도를 진짜 떠나는 그 날에서 한 뭐 2주 사이에 네.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2주? 네. 1주? 1주, 2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 울릉도 떠나에서 진짜 울릉도를 떠나기까지 맞아요. 제가 이사를 진짜 되게 아주 단기간에 후다닥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같이 집을 구하고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사실은 뭔가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갑작스럽게 네네네. 결정된 거라서 나 이사 갈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2주 있다가 나 이사 마쳤어 안녕 이러고 끝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2주 후에 이사 날짜가 나온 게 아니라 2주 후에 이사 끝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약간의 그 부정기 그 아닐 거야 이럴 리가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왜 그 뭐 죽음을 받아들이는 몇 가지 다섯 단계, 단계. 이별을 받아들이는 5단계, 그 부정, 분노, 화나고, 체념, 분노, 체념, 수용, 수용.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저도 이제 되게 빠르게 그 수용의 단계까지 가긴 했었으나 여기는 사과는 딱히 없었다.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빌어서 사과를 직접 해보고 이제 바질 씨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이제 조곤조곤 짚으면서 그 네네. 사과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리스의 사과 워크숍 이런 네, 걸 진행을 해보고자 좋습니다. 해요. 그럼 한번 사과를 해보실까요? 우리가 뭔가 바로? 부금을 바로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뉴에이지 막 부금 막 이루마 좋습니다. 그런 거. 빰빠바바바밤빰빰 막 이런 거 막 네, 틀어가지고 리버브도 막 목소리 올리는 것도 깔고. 네.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약간 얼토당토 안 되는 내용도 살짝 좋습니다. 넣어볼게요. 그거 좋습니다. 있잖아요. 약간 미친놈아 너가 잘못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건 저는 안 아니고. 했지만. 오케이. 네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진짜 얼토당토 않게 할 건데 네네. 하겠습니다. 진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사과하는 게 정말 어색하지만 바지라 내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어. 너무 오그라들어. 내가 여기로 오자고 꾸득였는데 먼저 이렇게 도망가 버려서 미안. 그치만 알고 있다시피 이 동네가 너무 좋은 동네라서 너무 실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지금은 나아진 것처럼 나를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서도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 행복하길 바라.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그래? 그럼 교정할 게 없어? 아니 일부러 얼토당토 않은 내용 넣으신 거 맞죠? 넣었는데? 저 원래 사과 잘하나 봐요. 이거 꽤 괜찮은 사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마음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네. 네, 저 진심이 느껴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진심이 따스한 진심이 다가왔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아버렸어.
아니면 감동을 받으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가 사실 그 사과에 대한 그게 너무 낮나 봐요. 기준이 낮다. 기준이 너무 네. 낮나 봐요. 두 개 중에 뭘까? 내가 사과를 잘한다. 아니면 너가 사과가 낮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좀 그 사과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서 맞습니다. 하나하나 요소들을 짚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민코님이 사과문을 올바르게 적는 네, 방법을 우선 가져오셨는데 일단 이거 한번 너무 설명해 주시죠. 유명한 짤이죠. 기니까, 이거는 네. 이제 뭐 네네.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이제 뭔가 논란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사과문을 보통 이제 쓰잖아요. 자필 사과문 같은 거를 편지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 거는 내가 누구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거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항상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본의 아니게 그리고 오해로 그리고 그럴 뜻은 없었지만 저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되게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예, 것들이 그럼 있고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제 사과에서 뭔가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민코 씨가 지금 이걸 보면서? 일단 아니, 사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이제 어떤 제3자 입장에서 합리화적인 좀 객관적인 걸 할 부분이라고 수 해야 있어. 되나 그런 게 심판 약간 해주세요, 이제 심판. 심판 네. 갑자기 심판 역할을 또 맡게 되는데 아니 또 좋은 사과였지만 뭐 이제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인 어떤 경위가 약간 더 들어가면은 사실 더 좋은 어떤 사과가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또 그 당시에 또 그렇게 번갯불에 콩고어 먹듯이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었고 내가 고려하지 못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냐면은 또 팩트 사람들이 너무 또 있기 맞는 때문에 팩트를 또 자세하게 들었을 때 아 그랬었구나 하고 풀리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충분히 그런 게 납득이 돼서 맞아요. 그런 너무 것도 맞는 있는 것 말이에요. 같고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예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민코님. 아니면 저는 뭐 따로 사실 그 방금 민코님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짚어주셨는데 뭐 본의 아니게 오해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억울합니다 이런 거. 근데 리스님의 사과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괜찮았다. 나쁘지 인터넷을 않아. 많이 하면서 이런 걸 쓰면 안 된다고 좀 은연중에 많이 배웠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또 저희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런 거를 또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고 그래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내가 피해를 당한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내가 말하는 혀가 사람 길면 입장이 기분이 더 아니라 나쁘죠. 그쵸 듣는 네.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이제 뭐 어떤 말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사과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고 되게 또 유명한 짤 중에 하나가 유병재님이 예전에 이런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 또는 정치인들의 그런 사과 멘트를 보고서 요걸 또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요거 한번 민코님이 또 네. 소개해 주시죠. 너무 다 하기에는 많아서 좀 네네. 몇 네. 가지 거? 재밌고 그치만 비속어가 없는 것으로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짤인데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까먹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논란이 너네가 까먹을 가라앉지 줄 않아서 알았는데. 까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요거는 이제 내가 했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나다. 그래 나다. 나다. 그거 내가 한 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이건 이제 두어 달 정도 조금 이제 쉬다 오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 그 사이에 좀 내용들이- 까먹어 달라. 네, 그죠. 그러니까 왜 최근에는 또 유튜버들이 뭐 되게 많잖아요. 이제 어떤 논란이 되고 뭔가 네. 나무위키에 사건 사고 항목이 또 하나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쉬다가 이제 또 돌아오고 또 이런 경우도 또 많다 네, 보니까. 그렇죠.
아니, 또 그러면, 얼마나 또 네. 억울하겠어요. 또 유튜버나 또 연예인들이 뭐 진짜 사실은 잘못 우리 알려진 억울해? 것들도 많을 텐데 아니 그런 억울한 생각도 그런 또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왜 유튜버 감싸줘요? 그러니까요. 방향이 약간 잘못됐는데요, 지금. 네. 아 그런가? 사과드립니다. 오. 네. 오. 사과 잘하시네요. 네네, 갑자기 사과 갑자기 잘하시네요. 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저 약간 아이디어가 빨리 사과해야 돼 떠올랐는데, 빨리. 예.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다가 이게 사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잘못된 사과문을 거꾸로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이런 사과 최악이다. 이런 사과 최악이다. 아. 방향을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네. 이제 대사들을 넣어서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고 빵 터지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한번 몇 가지 너무 좋은데요? 표현들을 좀 조합을 해서 여기 알겠습니다. 있는 거 네. 가지고 오케이. 여기 있는 거 활용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과를 해 바지라. 본의 아니게 그럴 뜻은 없었지만 너무 그렇게 최악이야. 누구의 잘못을 계속 떠나서. 해보세요. 네. 계속 본의 해보세요. 아니게 그럴 뜻은 없었지만 이렇게 사과를 하게 돼서 약간은 억울해. 최악인데요? 사과할 의도가 없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경솔하게 행동한 점 미안하고 정말 그건 아니었지만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그래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 우리 이제 미래를 향해 미래를 바라보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미래를 묻자. 바라보고 서로의 묻자. 길을 가도록 하자. 이 일로 누구보다 아팠고 너도 아팠겠지만 내가 자기도 아팠대. 앞으로는 신중하게 이런 짓이 없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 그럼 이걸로 우리 서로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이게 근데 서로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이거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는 입금이 되었다라는 근데 뜻이라고. 마무리되었다고 저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발 좀 끝내 약간 이런 제발 좀 끝내. 인 거죠. 저한테 어떤 뭐 무언의 입금하실 건 압박, 아니고. 그만 좀 해 약간 이런 합의금을 주실 건 아니고. 합의금이라. 네네. 그러니까 제가 최악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진짜 안 좋은 사과에 들어가 약간 합리화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맞아요. 행동할 수밖에 네네.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너한테도 결국에는 더 좋은 일일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뭐 맞아요. 그런 게 다르고 진짜 어다르고 되게 빡치죠. 중요한데 맞아요. 합리화인 것과 아닌 거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됐었는지 잘 설명하는 건 필요하긴 하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합리화가 되지 않는 지점은 어떤 부분인지 살짝 궁금해졌어요. 제 생각에는 그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가 아니라 그 경위를 잘 설명을 하되 그거에 대한 판단은 상대가 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상대 같아요. 입장에서 납득 가능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네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게 이제 너한테는 사실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걸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치만 이제 최대한 이해가 되기를 맞아요.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과할 때 중요한 건 좀 바짝 엎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방어적이고 난 잘못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사과는 꼭 굳이 약간 곤조를 못 버려가지고 맞지, 그걸 맞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추해질 때 있죠, 그러면. 네. 뭐 사과하는 거야, 마는 거야? 네, 혀가 길어지면 좀 추해지는데 맞아.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바짝 맞네요. 엎드리는 건, 네. 그러니까 바짝 엎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계자 한번 박으면 이제 되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사실 힘든 게 결국에는 쉽지 그 않죠.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프라이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진짜 알량한 건데 그게 친구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뭐 연인 관계에서나
그것 때문에 그거 못 버려가지고 그 사과 못하는 거 아닌가. 납작 엎드리는 그렇죠. 사과 거를 하기 못하고 싫어서. 파탄 네. 나고 때로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걸 알아. 그냥 명백히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얘가 또 자존심이죠. 얼마나 또 그거 가지고 또 해먹을까. 너무 싫은 거야. 나중에 잔소리를 또 해먹을까. 잔소리를 또 그러면은 그냥 끝내버려. 근데 그냥. 사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감수해야 되는 거죠. 맞아. 잘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나중에 감수해야 되는 잔소리 듣는 것도 어느 네.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맞아.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도 도가 지나쳤다 이러면은 약간 뒤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과를 해서 빨리빨리 그 갈등이나 이제 금가고 있었던 관계를 빨리 메꾸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진짜. 아까 저희가 막 대본을 준비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사과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언제, 사과의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과의 그 타이밍하고 비슷하지만 상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막 서로 싸우거나 의상하고 나서 직후에 사과를 하면 이제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안 받아들여 줄 텐데 보통은 뭐 시간을 두고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차분한 상태에서 사과를 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는 아까 그 막 납작 엎드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납작 엎드리는 걸로 이 모든 걸 무마하려는 건가? 그런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납작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완급 조절. 네, 납작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재발 방지. 맞아.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네. 어떻게 내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다. 맞아요. 그거를 약속하는 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 게 네. 좀 그 납작 엎드리는 게 단순한 어떤 무마함. 넥스트 스텝이 꼭 있어야지 그쵸. 이제 이게 헛된 납작 엎드림이 아니구나. 그쵸. 맞아. 그리고 그거를 잘 얘기하려면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객관적으로 네, 바라볼 수 그게 있죠.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가운 이성과 그 뜨거운 맞아요. 감정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쵸. 부분이고, 저는 또 필요하다고 맞아요, 보는 게 맞아요. 공감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가 화가 났다면 중요하다. 너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가 깊게 이해하고 있고,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많이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으로 내가 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 요거가 좀 싱크 됐을 때, 그러니까 위로가 됐든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통한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가장 이제 먼저 나중에 들었던 생각은 민코 씨가 얘기한 대로 사과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인간 삶이 뭐 그렇게 쉽게 맞아요.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좀 마무리 짓는 개념에서 그 리스님의 사과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어떤 게 약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나. 좋다. 네네. 진짜 심판이다, 일단은 이거는. 일단은 그 사과를 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 그러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인가 이건데. 약간 리스님이 책임 대통령이나 인정하는 건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쵸. 국회의원이나 약간 이런 사람들. 리스님이 책임 책임을- 인정하는 거는 매우 잘했어요.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 근데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리스님이 이사를 가버려서 서운한 거는 그 서운한 마음을 만든 거가 이제 책임의 소재가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을 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상황 복구가 아니라 감정. 그렇죠. 왜냐면 복구. 상황은 어차피 뭐 리스님이 벌어진 다시 그 울릉도로. 울릉도로 이사 오실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황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그치만 이제 저한테 끼친 피해는 사실 어떤 상실감 또는 동네 친구가 사라졌다. 우리 울릉도 주민이 없어졌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제가 리스님을 언제든지 이렇게 좀 불러내고
이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요거란 말이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내가 어떻게 좀 보상을 하겠다. 요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좋다. 네. 이게 꼭 지금 사과가 아니더라도 그쵸. 앞으로 할 사과 같은 거에 있어서도 그쵸. 당장 그걸 막 컨트롤 Z 실행 취소는 못 하더라도 맞아요.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거에 대한 맞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종종 놀러 올게라든지 뭐 약간 빈말일 수 있어도 네. 종종 놀러 올게라든지 뭐 아니면 중간 지점이 어디니까 거기서 만나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놀러 와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좋네요. 아니면 이 울릉도 맛집을 좀 소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네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있었는데 그 하나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를 언급 안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 복구행. 사과처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 복구할 인정 것인지에 부분, 대한. 이제 보상 부분. 보상. 그래서 보상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상이 네. 약했고 보상을 충분히 얘기를 하면 더 나은 사과가 됐을 거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아유, 오늘 안 그래도 또 초반부 나왔던 얘기가 사과를 또 잘 받아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제가 잘 한번 또 받아주시면. 그거는 또 네, 잘 받고 연습을 해보도록. 왜냐면 저의 그 사과 받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제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이제 최근에 했던 사과 아니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재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게 된다면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얘기할지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네. 마무리를 해볼까요? 마무리해볼까요? 깔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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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오늘 녹음하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좀 만약에 오늘 에피소드를 진짜 좀 재밌게 들은 어떤 애청자분이 계시면 그 사람은 진짜 찐팬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아니, 들었거든요. 왜죠? 찐팬의 기준이 되게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왜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예. 경험과 공감하면 모두가 찐팬인가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 대해서 이해하고 뭔가 되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를 뭔가 좀 보셨을 것 같아서 들으셨을 것 네, 같아서. 그럼 저희 그 찐팬인 주르님이 후기를 남겨주시겠죠?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 주르님이 아니더라도 저희 댓글 뭐 애플 팟캐스트든 팟빵이든 뭐 전부 다 꼼꼼히 읽고 있으니까요. 그쵸,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탭댄스를 추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보고 댓글 그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네.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민코님 먼저 갑시다. 네, 파바밭. 빠빠빠. 파밭 안녕. 안녕. 파바밭.